두 번째 시간에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노출됐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두 번째 시간도 종목을 노출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세 번째 시간에는 아무래도 추세에 대한 공부를 첫 시간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강한 종목 언급을 드릴 텐데 두 번째 시간에도 종목 노출되니까 끝까지 조심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시청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상당히 난리가 아니었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 드릴 거예요. 텍스트 내용이 있고 앞부분 시황이 좀 길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 드릴 텐데 지주회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하셔도 자세히 나올 겁니다. 요즘에 정보가 워낙 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은 다시 검색을 해서 또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지주회사의 제한 의무 같은 경우 좀 봐두셔야 될 부분인데 지주회사는 부채 비율을 200% 미만으로 유지해야 되고 또 자회사 지분을 40%, 상장사 같은 경우는 20%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자회사에 대한 규정, 또 100%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유지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지금 그룹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부분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지배회사 구조를 탈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해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IMF 이후에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 시장에 요청했던 부분이 그거였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해라. 기업의 경영권의 투명성을 보여달라. 이런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그로부터 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룹 자체가 조금씩 분할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지주회사 체제가 되고 조금 더 깔끔한 모습으로 시장에 나와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 비율이 별로 없는 그러한 그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주회사 전환 부분에 대해서 좀 여유로움이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지금은 지배구조에 관련된 내용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내용, 지주회사 관련된 내용에 이러한 종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발표가 오늘 발표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9시 반에 이제 그 동시효과가 늦게 출발이 됐고 삼성물산은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다가 상한가에서 거래가 계속 터져 나오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그 기존 연결 순환고리를 좀 더 짧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의 그 대주주 이재용 부회장이신데 이분이 23%의 지분에서 합병 이후에는 16.5%로 줄어들어요. 다만 제일모직이 또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계열사 지분들이 있죠.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이라든가 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이라든가 이런 그 내용 때문에 지배구조가 좀 단순화되고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지주사로 전환을 안 하더라도 지주사 전환 비용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그룹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지주사 전환 대신에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저보다도 더 유능하신 분들이 또 설명 많이 해놨으니까 이 부분도 좀 검색을 하셔서 놓고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부분이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어찌됐건 간에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크게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분 구조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과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인데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어찌됐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 그리고 삼성생명의 지배력을 가져가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삼성생명이 모든 금융 계열사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삼성생명이 또 삼성전자까지의 지분, 7%대 지분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지금 현재로서도 지배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삼성전자 지분 적지만은 삼성물산 지분이 많게 되면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4% 갖고 있고 또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통해서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제일생명의 지분 19.3%, 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 또 지루해 주실 겁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이제 순환성으로 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일단은 이제 노출이 된 겁니다. 거기에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상 아무래도 쇼커버링 물량이 유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한가까지 진입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추세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뭐라고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좀 너무 가파른 변동성이 나오는 것도 시장에 그다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지배구조 개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해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 좀 더 놓고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삼성 SDS도 오늘 크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삼성 SDS와의 합병설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내두시고, 오늘의 가장 큰 기준점은 삼성생명입니다. 지난주에도 삼성생명, 지지난주에도 삼성생명 말씀드렸어요. 또 금리 관련해서도 삼성생명 보셔야 되는데,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전환 가능성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융계열사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면은 실질적인 삼성생명의 그 지분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이건희 회장님이 20.7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대 지분인데, 이 부분을 어찌됐건 가지고 오는 수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삼성생명 부분도 뭐 두 가지 재료 요인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금리 변화, 이러한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서의 전환 혹은 지배구조에 대한 지배력을 좀 더 강화하는 부분에서의 수급 개선폭, 이런 부분을 또 놓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미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신세계와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을 얼마예요? 109,200원에 블록딜로 넘겼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11만 원대 후반인데, 이렇게 된다면 뭐 현재 그 할인된 가격 대비해서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 하고요. 이 물량을 대부분 다 외국계와 국내 투자자가 가지고 갔다라는 거. 단기간에 물량이 쏟아지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 이러한 부분을 염두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뭐 삼성생명 지배구조 있는데, 이 부분은 현대증권하고 금감원에서 자료 제공한 부분인데요. 이 복잡한 내용들은 다 기억에서 좀 지우십시오.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부분은 노출이 됐고, 그 이후의 흐름은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자들에서 시세의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삼성전자와 삼성 SDS의 합병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삼성생명은 어찌됐건 지배구조는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 혹은 지배구조의 변천 과정,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모직하고 매매 동향 부분 좀 더 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 내일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장이 오늘도 사실상은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모직의 시가총액이 25조입니다. 25조고 오늘 외국인이 제일모직을 175억 샀고 기관이 747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약 10조 정도 시가총액이고요. 57억 외국인 매수에 기관이 470억 매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SDS예요. 시가총액 21조입니다. 세 개를 합치면 55조예요. 55조면은 시장 그 지배력 자체가 4% 정도 수준이 됩니다. 두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고 한 종목이 오늘 뭐 7% 수준 올랐기 때문에 이 세 종목에서 지수 견인한 폭이 10포인트가 넘는다는 겁니다. 10포인트 수준, 뭐 10포인트 넘는 수준, 이 정도기 때문에 여기서 등락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왜곡이 될 수 있죠. 거기에 오늘 외국인들은 관망이었습니다. 소폭의 매도, 뭐 100억 수준의 매도인데, 이쪽 세 종목의 매수가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종목에는 매도가 형성이 됐죠.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무래도 이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안 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 말씀드린 삼성생명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16회 5월 12일 날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차트 그림이 이 차트입니다. 그리고 야간 공개 방송에서도 다시 한 차례 언급을 드리면서 여기서의 패턴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 다음날 그 급등의 흐름이 나왔고, 그 이후에 신세계와 이마트의 지분 블록들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또다시 장중에 저가까지 밀렸다가 마이너스권까지 밀렸다가 플러스권으로 돌리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한 흐름은 당연히 이제 수급이 뒷받침되면서의 흐름이고요. 등락률은 이 정도입니다. 뭐 제한적이에요. 이 종목도 뭐 시가총액이 20조가 넘기 때문에 쉽게 뭐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추후의 흐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일봉 차트의 기준인데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캔들 여러분들 배우셨죠? 첫 번째 일봉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권에서 어찌됐건 간에 상승 잉태 확인형, 신뢰도 3개짜리 별 3개짜리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뜬 거고요. 그리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복습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 구간에서라면은 매수 구간이 지금 놓쳐졌어요. 지금 현재는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승 장악 확인형이 지금 또 떠 있죠. 근데 이 기준에서도 일본 기준인데 조금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봉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도 상승 장악형이 떴고요. 이렇게 된다면 바닥 시세 부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일본과 주봉에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공부를 저와 함께 자세히 하셨던 분들은 매수 구간을 지금 놓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월봉을 보여드리는데 월봉은 거래량까지 좀 보여드립니다.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수반이 됐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바닥권에서 상승 장악형 확인 이후에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드렸고 복습 부분은 11시에 무료 교육 방송을 통해서 815TV를 통해서 매수 구간이나 목표 라인 부분을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Y를 통해서 오늘의 경우에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된 내용, 시장을 크게 뒤흔들어 놨는데 그 앞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뒤에 SDS와 삼성전자의 합병이라든가 삼성생명 아직까지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만 금융계열사의 지주사 전환 혹은 지배구조 개선 이 부분도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 삼성생명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두 번째 시간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